미국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를 지배해온 강대국이 이제 작은 반도 국가의 생활 문화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우주기술도 중국의 제조업도 따라올 수 없는 한국만의 독보적 영역이 드디어 미국 본토를 정복했습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의 테크라이프 스타일 전문 기자 로이즈 마린이라고 합니다. 보스턴 대학교에서 언론학을 전공했고 학생 시절부터 각국의 식문화와 그 배경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언론학 수업에서 문화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배우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음식에 대한 다양한 리포트를 작성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동안 품어왔던 미국 중심적 세계관이 완전히 뒤흔들린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JFK 공항 라운지에서 동료와 통화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김치냉장고라고? 진짜 아직도 그런 거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왠지 좀 유별나게 느껴지지 않아? 라고 말했던 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당시 저는 한국의 김치 보관 기술에 대한 특집 기사를 위해 출장을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취재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잠깐 다녀오는 이국적인 문화 체험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출장이 저에게 어떤 충격과 깨달음을 줄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출구 쪽에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젊은 남성이 보였어요. 바로 농촌진흥청 소속의 주현태 연구원이었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은 뉴욕대학교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 영어가 매우 유창했어요. 첫 만남부터 주현태 연구원의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로이즈 마린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발효식품과 김치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주현태 연구원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환영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김치 기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직접 보고 싶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현태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그 기술이 우리 문화를 지켜주는 역할도 한다는 점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살짝 의아함을 느꼈는데 그 이유는 냉장고 하나 가지고 문화를 지킨다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상이었거든요. 우리 미국인들에게 냉장고는 그저 식품을 보관하는 가전제품일 뿐 문화적 의미를 부여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주현태 연구원을 따라 나섰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주현태 연구원은 한국의 발효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수천 년 이어온 민족의 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김치를 보존하기 위한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라고 말하는 주현태 연구원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과 깔끔한 도로 풍경을 보며 저는 문득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첨단 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제 안에서는 작은 의문이 생겨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김치 기술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단순한 저장 기술을 넘어 문화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왜 한국인들은 이런 기술에 그토록 자부심을 느끼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숙소에 도착한 후 저는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취재 일정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던 이 출장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주현태 연구원의 확신에 찬 모습과 김치 기술에 대한 자신감은 분명 근거가 있을 테니까요. 그 비밀을 파헤치겠다는 결심과 함께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김치 만들기 체험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꿔놓을 초격차 기술의 비밀을 목격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첫날부터 느껴지는 한국의 독특한 분위기에 살짝 긴장도 되었지만 동시에 강한 기대감도 생겼어요. 내일은 과연 어떤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침대에 누워 생각하다 저는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맑은 햇살이 가득한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잠에서 깬 후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빛나는 모습에 저는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을 느꼈어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껏 미국에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취재해왔지만 한국의 발효 문화에 대한 이번 취재는 왠지 다른 느낌이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물의 현대적인 외관이 첫인상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농업 관련 기관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마치 첨단 연구소를 방불케 하는 깔끔한 디자인과 최신식 시설에 저도 모르게 입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센터 내부로 들어서자 넓은 공간에 다양한 발효식품 전시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치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발효식품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주현태 연구원은 이때 저에게 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민족의 전통 발효식품이자 일종의 조리 양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금물에 절이고 발효시켜 보관성을 높인 채소를 가진 양념으로 맛을 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미국인인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씩 풀어 말해주었어요. 눈에 띄게 흥미로웠던 것은 김치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간 배추김치만이 김치가 아니라 물을 절여서 만든 총각김치나 깍두기, 오이로 만든 오이소박이,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지 않은 백김치까지 1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주현태 연구원은 이런 다양성이 한국의 지역적 특성과 계절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해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진진했는데요. 주현태 연구원에 따르면 채소를 소금에 절이는 단순한 형태의 염장식품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흔히 떠올리는 빨간색 김치는 16세기 이후 고추가 한반도에 들어온 뒤에야 가능했던 비교적 최근의 발명품이라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현대 김치의 대표격인 배추김치가 사실은 김치의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인 약 100년 남짓 전에 생겨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반결구 형태의 배추가 재배되기 시작한 시기가 19세기 중반이었고 통배추김치의 조리법은 19세기 후반부터 조리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배추김치가 서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60여 년 전 오장춘 박사의 대대적인 품종 개량으로 농업 생산성이 크게 늘어난 이후라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치와 한국인의 삶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주현태 연구원은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김장 문화는 2013년에 유네스코 인류 모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이론적인 설명을 마친 후 저희는 외국인들을 위한 김장 체험장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에서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한 요리 시연이 아닌 첨단 기술이 접목된 김치 제조 과정에 저는 완전히 놀라고 말았습니다. 김치 자동 버무림기가 정확한 힘과 각도로 배추를 버무리는 모습은 마치 정밀한 과학 실험을 보는 듯 했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발효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이었는데 김치의 발효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기술은 제가 알던 발효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주현태 연구원은 이 모든 기술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캔킵 시스템 시연이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김치 상태를 스캔하여 발효 정도와 산도, 심지어 맛까지 예측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기술력에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미국에서는 음식을 이렇게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보존하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체험장에서 직접 배추를 손질하고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손에 묻은 고춧가루의 선명한 붉은색과 마늘과 생강의 강렬한 향기가 저의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은 각 재료가 가진 발효 효과와 건강상의 이점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김치에 이렇게까지 과학을 적용하는 것이 과한 집착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현태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제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김치를 그저 먹는 나라가 아니라 과학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나라라는 주현태 연구원의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의 진심 어린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미국인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자국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소홀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음식 보관 기술이 아닌 한국가의 정체성과 역사를 지키기 위한 열정과 노력이 담긴 과학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날 방문할 김치냉장고 쇼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어쩌면 미국의 식품 보존 문화에도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기대감에 가득 찬 채로 삼성과 LG의 김치냉장고 체험 쇼룸으로 향했습니다. 체험 쇼룸에 들어서자마자 정돈된 분위기와 최첨단 기술을 뽐내는 다양한 김치냉장고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고, 주현태 연구원은 이날도 친절하게 저를 안내하며 김치냉장고의 역사를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에 따르면 김치냉장고의 역사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화적 배경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김치를 땅에 묻은 독에 보관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아파트 문화가 확산되기 전까지는 각 가정의 마당이나 화단에 김치독을 묻어 보관했다고 합니다. 땅속 온도는 1년 내내 일정하게 유지되어 김치가 얼지 않고 발효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흥미로웠어요. 최초의 김치냉장고는 1984년 금성사라는 회사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LG전자인데 그때는 김치냉장고라는 단어도 처음 사용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본격적인 대중화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늘어난 1990년대 중반부터였다는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시화와 주거 형태의 변화가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끌어낸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도 1995년 만도기계라는 회사가 출시한 딤체라는 제품이 당시 한국 주부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제품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딤체라는 브랜드는 한국 내 평판 1위를 달리며 김치냉장고를 뜻하는 보통 명사 수준의 위상을 자랑한다고 해요. 마치 미국에서 페이퍼 타월을 클리넥스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쇼룸을 둘러보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김치냉장고가 단순히 김치만 보관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주현태 연구원은 최신 김치냉장고의 다양한 기능을 하나하나 시연해 보여주었습니다. 오토 오픈 도어 기능은 손이 가득 찼을 때 발로 센서를 터치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편리함을 제공했고, 냄새 케어 김치통은 특수 소재로 만들어져 김치 냄새가 다른 식품에 배지 않게 해준다고 해요. 다목적 보관 모드는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무화과나 망고 같은 열대 과일부터 한약재, 와인, 고기 숙성까지 각각의 식품에 맞는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젠틀 라이팅이라는 기능은 문을 열 때마다 내부 조명이 부드럽게 켜져 음식물을 찾기 쉽게 해주었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은 한국인의 일일 김치 소비량이 지난 20년 사이 1인당 74kg에서 32kg로 급감했지만, 오히려 김치냉장고 기술은 인공지능과 스마트 기능을 탑재하며 더욱 고도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 모순적인 현상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왜 소비량이 줄어드는데 기술은 발전할까? 그때 주현태 연구원의 설명이 제 의문을 해결해 주었어요. 김치를 덜 먹게 되면서 오히려 그 맛과 품질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양이 많았기에 맛이 조금 변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적게 먹는 만큼 그 적은 양이라도 최상의 상태로 오래 유지하려는 욕구가 커졌다는 설명이었어요. 또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김치를 자주 담그지 못하게 되어 한번 담근 김치를 오래 보관할 필요성이 커진 것도 이유였습니다. 김치냉장고의 종류도 다양했어요. 초기에는 전통 항아리에서 영감을 받아 뚜껑이 위에 있는 뚜껑형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일반 냉장고처럼 서 있는 형태의 스탠드형이 인기라고 합니다. 스탠드형은 내용물을 꺼내고 넣기도 편리하고 상단과 하단을 냉동실이나 냉장실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또 놀라웠던 점은 김치냉장고가 이제는 신축 건물에서 필수품으로 여겨져 부동산 영상에서도 일반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공간을 별도로 설명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은 최근에는 1인 가구를 위한 미니 김치냉장고까지 출시되어서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이 냉장고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생활 방식 속에서도 전통 음식 문화를 지키려는 한국인의 의지와 기술력이 만나 탄생한 문화적 산물이었어요. 김치냉장고 하나로 전통과 현대, 과학과 문화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쇼룸을 나오면서 저는 김치 냉장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과한 집착처럼 느껴졌던 김치 냉장고가 이제는 제 눈에 문화와 과학이 공존하는 특별한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앞으로의 취재 방향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김치와 김치 냉장고를 통해 저는 미국의 기술 중심주의와는 다른 문화를 지키는 기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취재의 다음 단계로 저는 기사를 쓰기 위한 인터뷰 질문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주현태 연구원과 마주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정리하던 중 문득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의문 하나가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도 김치가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현태 연구원은 놀랍게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의 설명은 매우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어요. 이 논쟁에 대한 배경을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중국은 김치를 자국의 파오차이라는 채소 절임의 일종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치밀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설명했어요. 중국의 이른바 생활문화판 동북공정이라 불리는 문화 침탈 전략의 하나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단순히 비슷해 보이는 음식에 대한 우연한 착각이 아니라 사전 계획된 용어 혼란 전술이라는 게 놀라웠어요. 원래 중국에서도 한국 김치를 중국어로 파오차이라고 불렀지만 스촨 지방에도 같은 발음의 파오차이라는 채소 절임이 있었다는 것. 과거에는 이 두 음식을 명확히 구분했지만 2020년부터 중국이 이 용어를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은 자료를 보여주며 중국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설명했어요. 중국의 파오차이는 소금에 절인 채소를 바로 발효하거나 끓인 뒤 발효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김치보다는 오히려 서양의 피클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김치의 핵심 재료인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등을 사용한 방식은 한국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한 것이며 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어요. 누구나 주장할 순 있죠. 하지만 한국은 김치를 기술로 지키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주현태 연구원의 이 한마디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단순히 채소절임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공통점만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어요. 그런 논리라면 독일의 자우어크라우트나 일본의 츠케모토도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해야 하는데 유독 한국의 김치만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사실이 의문이었습니다. 중국의 전략을 설명하면서 주현태 연구원은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어요. 고기 구이에도 스테이크, 바베큐, 삼겹살이 있는데 우리 중국은 고대부터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다. 그러므로 스테이크, 바베큐, 삼겹살은 중국의 5000년 문화이며 중국의 요리다라고 주장하는 꼴입니다. 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중국이 김치에 대한 왜곡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중국에 수출되는 한국 김치의 이름을 무조건 파오차이로 표기해야만 판매 허가를 내리는 정책부터 중국 방송에서 소고기 대국에 대들면 망한다와 같은 발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까지 이런 사례들을 들으며 저는 문화 침탈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그럼에도 주현태 연구원은 낙관적인 시각도 잊지 않았어요. 김치는 이미 미국의 햄버거, 인도의 커리처럼 한국과 강력하게 결부된 음식이며 1976년에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 음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서두에 말했듯이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 모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 중국의 왜곡이 실제로 먹히기는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전제품이라고만 생각했던 김치 냉장고가 사실은 문화수호의 첨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김치 소비량은 줄었지만 오히려 그 품질과 보존에 대한 기술은 더욱 정교해졌다는 모순적인 현상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더 정교해졌던 거였어요. 이 문장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처음에 김치 냉장고에 대해 가졌던 생각과 현재의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문화수호를 위한 기술의 역할이라는 관점은 제가 미국에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김치 냉장고가 단순한 보관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지키는 문화적 방패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런 문화 수호의 노력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현대 기술을 통해 더 나은 형태로 발전시키는 창조적 과정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취재 노트를 보며 기사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특이한 가전제품 소개가 아니라 문화를 지키는 기술이라는 관점으로 기사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치와 김치냉장고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며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나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주현태 연구원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친누나가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데 바로 오늘 집에서 김치를 담근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만약 괜찮다면 실제 한국 가정에서 김치를 맛보고 한국인들의 일상 속 김치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김치 만들기를 체험했지만 실제 한국 가정에서의 경험은 또 다른 차원의 이해를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의 누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최근 미국에서도 김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2008년 미국의 유명한 건강연구지 헬스지에서 김치를 올리브유, 그릭 요거트, 렌틸콩, 나토와 함께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또한 2015년 타임지에서는 우울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식품 중 하나로 김치를 소개했고 2017년에는 영국의 가디언도 김치를 5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했다는 이야기였어요. CNN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다니 부끄럽네요. 라고 말하자 주현태 연구원은 웃으며 2019년에 CNN이 페이스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김치가 2020년에 인기를 끌 것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그 예측대로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흥미로웠어요. 주현태 연구원의 누나 집에 도착하자 정갈하게 정돈된 아파트와 현관에서부터 풍겨오는 은은한 음식 향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의 누나 주희진 씨는 매우 친절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녀의 부엌은 깔끔했지만 김치를 담그는 준비로 여러 재료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주희진 씨는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담그는 김치라며 자신만의 비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희진 씨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와 기억이 담긴 소중한 전통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희진 씨가 직접 담근 김치를 맛보는 순간이 왔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항상 위장이 약한 편이라 매운 음식이나 발효 음식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의상 한 조각을 입에 넣었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첫 맛은 생소했지만 곧 신선하고 깔끔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위장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느낌을 주희진 씨에게 말했더니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김치의 유산균이 위장 건강에 좋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이후 김치가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김치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어요. 그 중에서도 미국인들이 종종 김치를 직접 만들려다 발효가스를 고려하지 않고 피클통에 담아 뚜껑이 폭발하듯 튀어나온 사례가 많다며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식사를 하면서 주희진 씨는 앞서 말했듯 김치가 가족의 역사를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딸들도 이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이는 단순한 요리 기술이 아니라 가족의 맛과 향 그리고 정성을 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제 가족의 전통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주희진 씨의 집에 있던 김치 냉장고의 역할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맛을 지키는 수문장 같았습니다. 주희진 씨는 김치가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와 습도를 정확히 맞춰주기 때문에 냉장고 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대화를 나누며 저는 처음으로 김치와 한국인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희진 씨가 김치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의 기억이에요. 그걸 지키기 위해 기술이 도와주는 거죠.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독일에서는 김치를 매운 자우어크라우트로 인식하며 비교적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저는 문화적 교류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꼈습니다. 주희진 씨의 집을 나서면서
저는 한국의 김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졌음을 느꼈어요. 이제 김치는 제 눈에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가족의 역사와 정성,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문화적 상징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김치냉장고가 이 모든 가치를 지켜내는 현대적 도구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하루의 경험을 곱씹으며 CNN 기사에 담을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구상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거였네요. 이 한 문장이 오늘의 깨달음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의 특이한 가전제품을 소개하려 했지만 문화를 지키는 현대기술의 힘을 조명하고 싶어졌습니다. 김치냉장고는 그 상징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구나.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미국에서 온 기자 로이즈 마리는 김치냉장고라는 특이한 가전제품을 약간은 재미있는 에피소드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문화와 기술이 어떻게 서로를 지탱하며 한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주는지를 온몸으로 느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주현태 연구원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왔어요. 그는 저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미니어처 김치냉장고 모형이 들어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냉장고 하나로 문화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라고 말하자 주현태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마음이 담긴 그릇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제 노트북을 열어 방금 쓰기 시작한 CNN 기사 초안을 보여주었어요. 제목은 미국이 왜 김치냉장고를 필요로 하는가였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미국에서는 기술을 주로 삶의 편리함을 위한 도구로만 바라봅니다.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스마트하게, 그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저는 기술이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가족의 추억을 보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김치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한 나라의 영혼을 지켜내는 수호자였어요. 우리 미국인들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첨단 기술은 단순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넘어 우리의 소중한 과거와 현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탑승 시간이 다가왔고 마지막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떠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가슴은 배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전할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김치라는 음식 하나로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냈습니다. 전쟁의 폐허와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김치는 늘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의 삶을 붙잡아준 뿌리이자 세대를 잇는 고리였어요. 저는 이제 그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전달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치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 지혜, 그리고 정신을 세계에 전하고 싶어요. 저의 이 작은 기사가 미국인들에게 문화 보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화는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해주는 등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조용한 여정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그것이 비록 작고 느린 걸음일지라도 언젠가 그 발자국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돌아보게 만드는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제 여정을 지켜봐 주세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인 기자가 한국을 방문해 김치냉장고를 통해 우리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특이한 가전제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화와 기술이 만나 전통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방식이었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외국인의 눈에는 얼마나 특별하게 보일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일상 속에 담긴 문화적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미국인 기자의 기사가 실제로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켜 김치냉장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평소에 당연하게 사용하던 물건이나 문화 중에서 외국인들이 놀라워할 만한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